안녕하십니까, 이지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벌써 한 달 정도 다 돼간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아침 영상을 찍는 게. 그래서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꾸준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습관화된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습관화 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화 시키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일단 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드리면, 저는 이 4시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기적적이에요. 저에게. 너무 행복하고, 그 4시라고 이 하는 습관 중에서 여러 가지 패턴, 꾸준함 중에서 이 4시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어떤 종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종마 뭐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전체적인 제가 지금 꿈꾸고 꾸준함을 유지를 하면서 습관화하고 싶은 것들을 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저한테는 새벽 4시예요. 그래서 이 새벽 4시라는 시간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무언가 제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새벽에 나는 최소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일단 뭐 책도 읽고 다양한 준비를 한 뒤에 생산적인 작업은 5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늦으면 9시, 빠르면 한 8시니까 저한테 3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루에 3시간이라는 시간을 올곧이 전부 다 쏟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 20분 정도는 지금과 같이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또 글을 써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4시라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제 삶에 있어서 참 많은 거를 갖다 주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말 그대로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하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383페이지. 자,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중에서 이제 어제 읽고 이제 중간쯤 되는 거예요. 적극적 경청의 5가지 요소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처음에 중요한 내용들은 없고요. 적극적 경청의 첫 번째 요소는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요소는 방해하지 않고 듣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뭐 네 번째 넘어가기 전에 세 번째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밥에 뜸을 들이듯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말이 이렇게 바로 끊어졌을 때 바로 무언가 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3초에서 5초 정도 이렇게 약간 좀 텀을 두면 상대를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잠깐 멈춘 경우에는 예의에 어긋나지도 않는 거고, 또 한 3초에서 5초에서 이제 그 한 뭐 7, 8초 사이, 10초 안쪽으로 또 잠시 멈추게 되면 또 다음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요소는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질문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경청은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실패의 뿌리에는 이런 게 있대요. 모든 실패의 뿌리에는 잘못된 가정이 있다. 가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그런 가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주는 거죠. 모든 실패의 뿌리에는 잘못된 판단이 있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해했다고 가정해 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단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어떤 일들을,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일을 내가 곱씹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 않고 그냥 섣불리 잘못 해석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이런 일이,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어떤 문제를 단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저는 글을 쓰니까 이 쉽게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는 이제 무언가를 도움이 되는 걸 알려주려고 보통 많이 쓴다고. 하우투 같은 이런 글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쓰는데,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곡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쓰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에 무언가 제 글이나 책들을 읽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렵게 쓰는 바람에 그분이 잘못 이해해서 잘못 알고 잘못 단정지어서 곧 어떻게 실패로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겠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글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좀 쉽게,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봐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좀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일단 아직까지도 공부 중이에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384페이지 아랫부분을 좀 보면 판매업 마케팅, 이 부분은 좀 한번 읽어볼 만 하신 것 같아요. 판매업 마케팅, 컨설팅, 교육 분야에서 겪은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의사소통과 경청을 잘하려면 명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질문들을 던져보라는 거죠. 요 부분 좋았어요. 385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 이거 참 그냥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 이따가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말할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들을 때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주옥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적극적 경청의 5번째 요소는 상대방이 한 말에 피드백을 해주는 거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저희 글쓰기 방에서도 지금 피드백을 해주자, 어떤 분이 글쓰기를 해서 글을 올렸는데 무풀이었나 봐요. 그래서 해주자고 하고 있고, 앞으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해보자.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3초에서 5초 동안 침묵한 뒤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신 것은 이런 거죠? 라고 말한 다음에 이해한 것을 자신의 말로 피드백해주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상대방이 어떻게 이 사람은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잠시만요. 네, 아침에 유난히 좀 목이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자, 이제 385페이지 넘어가면서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공감적 경청을 좀 읽어보다 보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리듬이라고 하는 이상훈 저자님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공감 경청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렇게 바깥으로 뿜어내는 다양한 뭐 이야기 아니면 어떤 리듬, 어떤 파동, 이것에 맞춰서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왔었죠.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네가 그 말을 한번 반복하면서 네가 그래서 많이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는 리듬을 맞춰주는 그런 것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감적 경청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감적 경청에는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 앞에 보면 그렇죠. 여기 그 얘기예요. 공감적 경청에는 386페이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순한 반영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해석적 반영이라는 게 있다. 단순한 반응이란 들은 것을 자신의 말로 바꿀 뿐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정말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리듬을 이렇게 태워주는 거죠. 그런데 해석적 반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넘어 말 속에 숨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다. 지금 하는 일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혹시 상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나요? 해석적 반영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다음 거기에서 분노와 좌절 같은 중요한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 대한 화가 나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군요처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의 말에 주관적으로 느낀 깊은 의미나 숨겨진 의미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말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요약한 다음 그 안에서 분노와 좌절 같은 중요한 감정을 찾아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나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군요. 이런 감정을 뽑아내는 것. 이 해석적 반영.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듣기에 진짜 메시지로 생각되는 사고나 느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단순히 외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핵심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요게 이제 한번 예예요. 조금 깁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386페이지. 어느 날 5살짜리 첫째 딸 크리스티나가 울면서 부엌에 들어오더니 나는 마이클이 싫어요 라고 말했다. 당시 마이클은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우리 부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해석적 반영 기법을 배우기 전이었다면 아마 아니야. 너는 마이클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동생을 사랑해. 너도 그것을 알고 있지? 라고 말했을 것이다. 나는 아이들 사이에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는 경쟁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말하지 않은 메시지에 반응하여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티나, 아빠가 어린 마이클에게만 너무 관심을 쏟고 내게는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렇지 않니? 이 말을 듣자 크리스티나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빠는 나보다 마이클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는 마이클을 실제로 미워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우리가 크리스티나를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공감적 경청 중에서 해석적 반영이라고 하는 거에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듣기에 진짜 메시지로 생각되는 사고나 느낌을 말해주는 것에 속한다는 거죠. 일단 공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우리가 1차원적으로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맞장구 쳐주는 공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분노와 좌절 같은 어떤 느낌, 감정을 포착해내서 그 감정을 건드려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더 깊은 거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나 그 다음에 느낌까지 캐치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일단 어떻게 됐든 세 가지 모두 주의 깊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공감되는 공감대의 형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좀 어떤 존경이나 사랑을 해서 무언가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감적 경청 외에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좀 이루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87페이지는 이제 아까 인간관계를, 이게 전부 다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들인 건데요. 어제까지 이제 6가지 전부 다 앞에 A가 들어가는 6가지를 알아봤고, 근데 7번째 방법은 부메랑의 원칙을 활용하라라고 합니다. 부메랑의 원칙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 좀 유명한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할 건데, 셰익스피어는 장미의 향기는 장미를 던진 손에 오래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메랑의 법칙이라는 건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언가 자꾸 베푸르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직접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돌아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여러분들한테 오고 긍정적인 대가가 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가 온다라고 하는 게 부메랑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388페이지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하느냐, 그 다음에 규칙에 따라 대화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대화를 잘하는 첫 번째 법칙은 상대방에게 맞는 대화의 주제를 던지는 것이다. 이건 대화를 당연히 잘하려면 상대방에게 맞는 주제,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요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389페이지. 이미 상대방의 직위나 업종 등 대강 무슨 일을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게 좋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이제 운을 띄우는 거죠. 이런 게 좋다. 또 요즘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람 어떤 근황을 또 묻는다든가 이런 것이 좋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가장 큰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질문 중 하나. 이건 한번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일을 왜 시작했는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주제 중 하나래요.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 대화법 굉장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무한정 얘기가 계속될 수 있대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법. 대화를 잘하는 두 번째 법칙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상대방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연설이지 대화가 아니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다. 이것도 하나 또 이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상대방이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에 참여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연설인 것이 대화가 아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화에는 흐름이 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것처럼 모두가 말하고 들을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화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핑퐁 주고받고. 대화를 잘하는 세 번째 법칙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내가 보기에는 혹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같은 말로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면 상대방이 훨씬 편안한 상태로 우리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듣는다는 걸 발견했다. 누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훌륭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고 꾸밈없이 말해야 한다. 자신의 성품이 정직하게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챕터 9, 그죠? 챕터 9, 친화력을 높여주는 인간관계의 마스터. 예, 이제 나오는 얘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챕터 10, 친밀한 부부관계를 위한 조언.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글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시기에 변화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 없을 경우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어떤 그러한 기준들을 좀 보면 끊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읽었던 그 성공에 관한 몇 중에서도 어떤 행동과,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무언가 계속 행동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는 한 성공의 한 요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단 성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꾀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책들, 이 자기계발 책들을 너무 많이 읽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어떻게 됐든 가끔씩,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가끔씩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변화가 갈구될 때 가끔씩 이런 자기 개발 서적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한 번쯤 더 점검해보는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내가 과연 가는 길에 혹시나 더 챙겨서 갈 만한 도구들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꾸준하게 여러분 이루어 가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오늘은 이렇게 조금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지만 않았으면 이 뒤에 보면 성공 시스템의 실천 방법이라고 해서 한 2페이지 정도의 이야기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려고 한 건데 시간이 좀 너무 늦어서 일단 뒷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잠깐 읽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20여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그 여성이 대답한 시간이 95%였고 나머지 5%만이 카네기가 질문한 시간이었다. 다음날 한 명사 동정란에는 다음과 같이 그 부인의 말이 인용되어 실렸다. 카네기 씨는 역시 뉴욕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분이다. 20분 얘기하는데 95%는 그분이 말을 하고 5% 이제 그분 카네기가 얘기했는데 가장 말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말하는 법, 특히 잘 듣는 법을 배우면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는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나는 어린 시절 정말 인기가 없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그나마 몇 명 있던 친구도 대부분 나처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몰랐고 이것은 어린 시절 내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커다란 비밀을 발견할 때까지 내 삶의 장애가 되었다. 인간관계의 비밀은 무엇일까?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 자기라는 울타리를 깨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과 관심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수학의 법칙을 실천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자기 개발과 목표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가 된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을 그만큼 더 좋아하게 된다. 자신을 더 좋아하고 존중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지낼 수 있다. 성공은 계속해서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 시각화하고 확신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자.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자기를 개발해 나가자. 실제로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자신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실천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좋습니다. 성공 시스템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 이런 말이 잘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일단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자. 그냥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내일은 뭔 내일입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마음을 먹었고 바뀌고자 노력했다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두서없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끌어가서 죄송하고 내일 또 다시 뵐 것 있습니다. 감사합니다.